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도 밥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굶주린 동포들이여,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와서 뜨신 이 밥을 드십시오. 와, 그럼 북한 가면 공짜로 밥 줘요? 아니,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그럼 뭔 차이야?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 순위에서 북한을 찾고자 할 때 당연히 뒤에서 세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부패인식 지수에 북한이 명단을 처음 올린 2011년,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하기 시작한 이래로 매번 꼴찌 아니면 그 근처 순위를 자랑하고 있죠. 왜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북한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잘 행사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준다면 딸리거나 고사포 맞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부패 행위를 저지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북한은 그 충분한 보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럭저럭 잘 살던 시절 북한은 계급에 따라 배급의 양과 질을 차별함으로써 보상을 주었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닙니다.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각자 알아서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죠. 현재에도 배급제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상은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에게 1년에 감자 한 포대 쥐어주는 게 배급제의 현실입니다. 의사나 교사처럼 나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직급들도 제대로 배급을 못 받는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이 수두룩하죠. 평양에 거주하는 극소수 특권 계층에게는 여전히 지원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빨치산 백두 혈통 가문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중하위 엘리트들도 배급을 못 받는 현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뒷돈을 마련해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뇌물을 받는 거죠. 국경 수비대는 도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열차 승무원이 이동 허가증 없는 걸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일선 공직자까지 부패 행위에 적극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뇌물을 받을 만한 권력이 없는 일선 농장이나 기업서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요? 정해진 생산량을 상부에 바치고 남는 걸 가져 뒷돈을 마련합니다. 남는 걸 가진다? 이거 완전 잉여 생산물 이야기 아닌가요? 바로 공산주의가 끔찍히도 싫어하는 자본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가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목표를 조절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위 기관에 목표치를 조정해달라고 뇌물을 고이는 거죠. 계획 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이니만큼 각 지역, 기업소로 생산 목표 할당치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함경북도에 석탄 1000톤을 생산하라는 할당치가 내려오면 함경북도는 온성군은 100톤, 나진시는 80톤을 생산하라고 지시하는 등 관내의 시군에게 그 할당치를 나눠줘야 하죠. 이때 뇌물이 그 할당치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물을 많이 바친 곳에 적게 할당량을 배분하는 것이죠. 뇌물을 많이 바친 곳은 목표치를 낮춘 만큼 뒷돈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웬 비정규직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북한도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린 탓에 종업원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소가 의식주를 해결해줘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늘게 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두인민반이라고 하여 작업에 주부나 학생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 법상 불법입니다.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경제감찰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 경제감찰들이 법을 어긴 기업소를 정말 처벌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기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을 기회로 삼게 됩니다. 기업소 간부들 입장에서도 경제감찰에게 밑보였다간 단체로 아오지 탄광 체험 코스를 밟을 수도 있으니 뇌물을 주는데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경제감찰과 연주를 만들 기회로 삼죠. 하지만 뇌물을 주는 방법이 다소 특이합니다. 과거 경제감찰이었던 북한 이탈 주민 A씨가 증언하기를 어느 바지락 양식 기업소에다가 종잣돈 1000달러를 건네며 내년 제철까지 불려놓으라고 하면 15,000에서 2만 달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1500% 수익이라니 워렌 버핏도 놀랄 수익이죠. 물론 경제감찰도 자기들 윗선에 뇌물을 바쳐야 하니 그걸 온전히 먹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거두기 힘든 15배 수익이 난다는 것은 가두인민반이 정당한 의식주 및 급여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한 덕이기 때문이죠. 북한 주민 중 하층민만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부패 현상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북한 내 음지에서 주고받는 뇌물이 많아지는 것은 통제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규제를 두어 불순분자들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조차도 북한의 공직자들은 부패의 기회로 일삼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통제권을 위임받으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구실 삼아 뇌물을 뜯어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자르듯 불법 행위를 통제하기도 모호한 것이 북한의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부착복 그 이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죠. 북한에는 국가보위성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유사하게 사상경찰 업무, 해외 공작 등 무시무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악랄한 만큼 북한 내에서도 서열이 상당히 높은 기관이지만 지방의 보위 지도원에게 내려줄 식량 배급에도 차질을 겪는 상황이고 건물을 지을 예산마저 넉넉하게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활동을 해야 하니 자신의 통제력을 이용해 뇌물을 걷어 그걸로 예산을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뇌물의 기능은 기존의 개인 일탈을 한참 넘어버려 제도를 대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에서 정말 부패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정은 입장에선 부패 통제가 잘 먹히면 정치력이 강화될 것이니 좋고, 오히려 부장용으로 뇌물이 성행해도 어차피 그 뇌물이 결국은 위쪽으로 흘러가 자신의 뒷주머니로 착실하게 꽂힐 것이니 이러나 저러나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나 저러나 계속 고통받는 건 하층민일 것이고요. 북한 내에서는 하바닥이라고 불리는 하층민 역시 배급이 애진작에 끊긴 탓에 살아남으려면 장마당에서 활동해야 하는데, 장마당에서 활동하려면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바쳐야 합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북한 법에 의거 처벌받기 일쑤이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장마당에서 활동하는데 연령 제한이 있으며, 장마당에서 제법 인기 있는 제품들은 사상 오염의 우려가 있는 탓에 뇌물을 바쳐 단속을 피하지 않는 이상 사형감입니다. 겨우 사형을 피해 노동교화소나 노동단련대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내 고위계층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주어 수감된 수감자들을 자기네 기업소에 불러 무급 노동을 시키게 합니다. 이 역시 노동권 위반으로 인권 침해죠. 체제의 모순이 하층민을 압박하는 데만 도같도록 유도된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도 무슨 소용이 있냐? 어차피 김정은 지 맘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한참 동안 자급자족 경제를 표방해왔지만 고난의 행군 등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탓에 다시 천천히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외국물을 꽤 많이 마셔본 작자라 개방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대외 이미지를 좋게 해야 하고, 수많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대북 경제 제재의 가장 큰 명분 두 개 중 하나가 인권 탄압이죠. 유럽에서 채택한 글로벌 인권 제재 체제, 미국에서 제정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근거로 김정은과 김여정 등 주요 북한 개인 그리고 기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2003년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한 이래로 21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가 채택되며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인권 문제라도 신경 써서 경제 제재를 반이나마 풀어야 경제 및 이미지 회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선 인권 탄압 완화를 김정은의 관대함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가장 이득을 볼 나라는 대한민국일 것이 분명하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가가 무고한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린 사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구독 및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영상을 따끈따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